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직진TV 부사관들의 입장에서 본 중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나무위키에 적혀져 있는 부사관들의 입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육군 위주의 서술이다. 육군 특히 야전 전투 부대일수록 장교의 권위가 타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세한 편이므로 장교 부사관 관계 서술 내용 확인 시 감안하기 바란다. 육군 장교와 부사관은 업무적으로 엄청 분리되어 있거나 크게 다르다라고 느끼지는 않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계급이 장교 같은 경우는 대위나 이제 소령으로 넘어가는 대위 짬댕이나 이제 소령으로 넘어가는 그런 계급들에 있어서는 부사관들과 분명하게 업무가 구별이 되는 것 같고요. 그 전에는 사실 크게 부사관들과 엄청 다른 업무를 한다라고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런 중상사 정도까지는. 병사들과 마찬가지로 소위 대위보다는 말이 통하기 때문에 좋아한다. 장교 부사관 관계는 병사와는 달리 철저하게 업무상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만큼 중위는 군대 돌아가는 방식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부사관과 상호간 답답해할 경우도 소위보다는 적은 편이다. 물론 어디까지나 소위보다는이다. 결국에는 말은 어느 정도 이제 통할 단계가 됐다라는 얘기겠죠. 근데 약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이제 대위가 됐을 때, 이제 대위가 되면 견장도 달리고 그 자기의 뭔가 프라이드나 어떤 권위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하사나 뭐 중사도 자기랑 군번이 비슷하다. 군번이 같은 중사다. 그러면은 조금 친하게 두려고 하고 좀 자기 아래에 두려고 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그 권력 다툼이 시작되는 본격적으로 그런 다툼들이 시작되는 계급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소위 중이라는 사실 중사랑 뭐 알력 다툼을 하기에는 조금 버거운 나이지 않나. 예를 들어 중이도 대위 되기 전에 한 중이 2년차 정도에는 이제 중사랑 이제 비등비등해지는데 사실 업무의 어떤 숙련도 같은 경우에는 중사에게 아직은 밀리는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대위 정도 되면은 이제 중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서로 엎치락뒤치락 하는 정도의 업무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중사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는 4년차에 달기 마련이기 때문에 뭐 3년차에 다는 건 뭐 정말 운이 좋은 경우고 4년차, 5년차까지도 그렇게 좀 늦게 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대위랑 중사 정도의 알력 다툼 그리고 대위와 상사 정도부터는 진짜 본격적인 다툼들이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일부 육군 기행부대의 경우 중위 2년차 대위 진급 중위가 부사장을 맡거나 부사장 대리를 하는데 이때 장교들의 평균 계급이 딸리고 부사관이 많은 기행부대의 특성상 하사는 물론이고 상사 중사 내지는 심지어 복수의 원사 준이 대한민국 군무원까지 부사원으로 거느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저 같은 경우에는 차기 동원사단에 있었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잘 모르겠어요. 계속 읽어보면 이런 경우들 같은 경우에는 부사장을 맡고 있는 중위와 그 부서의 최선임 부사관의 관계에 따라서 그 분위기가 좌우된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물론 물중이나 소위의 경우 이런 건 없다라고 적혀있네요. 그러니까 중위가 조금 인정받고 능력 있는 중위라는 인식이 A급 중위라는 인식이 있는 전제하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70% 이상은 별 문제 없이 좋지만 30% 정도는 견원지간이며 사이가 나쁠 경우 선임 부사관은 해당 부서 및 부대의 부사관의 영향력을 크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100% 알력 다툼은 부사관의 압승으로 끝난다. 사실 이거에 대해서 저는 뭐 알력 다툼을 실질적으로 하는 거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전에 들은 얘기만 들으면은 정말 터줏대감처럼 있는 원사들이 정말 그 부대를 꽉 쥐고 있는 원사나 상사들이 있다라고 해요. 근데 원사들이나 상사한테 잘못 찍혀가지고 뭐 소위가 업무적으로 부사관이 뭐 실수를 해서 부사관한테 뭐라고 한 거야. 뭐라고 했는데 이제 그 원사나 상사가 빡쳐가지고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냐고 엄청 뭐라고 한 거야. 소희한테. 소희가 얼마나 당황했겠어. 자기 부사관인데 자기한테 이렇게 막 뭐라고 엄청 뭐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그 이후에 소희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 그래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부사관한테 그렇게 호되게 혼나는 경우는 장교의 권위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니까. 사실 장교와 부사관은 서로 존중해줘야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계급이 장교가 있기 때문에 그 존중이라는 것 자체가 상급자에 대한 존중과 그리고 계급상 하급자지만 어떤 그 경력과 전문성을 이렇게 존중해주는 그런 존중이거든요. 같은 종류의 존중이 아니에요. 사실 원리는 같지만 어떤 그런 방식들은 조금 다른 존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부사관이 장교에게 그렇게 면박을 줘버리니까 권위가 완전 상실되고 그것도 군대 소문이 빠르잖아요. 그래서 그 소위가 굉장히 힘든 군 생활을 보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알력 다툼이 있을 때는 보통 그 부대에 오래 근무를 했고 그 부대에 좀 짬이 있는 부사관들이 이길 확률이 거의 여기는 뭐 70%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뭐 장교분들이
어떻게 뭐 머리가 좀 이제 점점 더 좋아지고 있고 분위기 파악하는 것들 보면은 부사관들에게 그렇게 알력 다툼을 걸 만한 그런 일들은 많이 벌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예 너무 경험이 없어 상대가 안 되는 소위나 적당히 알아서 좋게 좋게 넘어갈 줄 아는 대위 경우보다 짬이 애매한 중위의 경우 이런 일이 흔한 편이다. 맞는 말인 것 같은 게, 짬이 애매하다라는 거는 이제 대위가 이제 거의 눈에 보일 만한 그런 중위들이 어쩔 때 보면은 좀 원리 원칙을 강요할 때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부사관한테 당직 근무 썰을 올렸잖아요. 그리고 그 부사관이 원리 원칙을 지키지 않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핀잔을 줬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제가 이런 경우일 수도 있죠. 근데 뭐 저는 제가 대위였어도 이렇게 행동을 했을 것 같은데, 여튼 그렇습니다. 일부 머리가 돌아가는 행정부대 중위급들부터는 슬슬 말발로 후리면서 얼굴에 철판 깔고 중사 상사급에게 업무를 밀어내기 시작하며, 역시나 최악은 최종 보스인 말년 중위, 이건 중대장이나 과장 등 직속 상관이 포기한 순간부터는 사단 중임원사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괴물이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거를 작성하신 분이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있었던 부대에는 제가 뭐 중사나 상사급에게 업무를 밀어낼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중위급들은 없었던 것 같고요. 왜냐면 그 장교와 부사관이 하는 일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분리가 돼 있어가지고 이 짬을 때리면 진짜 명확하게 그게 짬 때린 걸로 보여버리는 상황이니까 그건 서로 기분이 나쁠 수가 있잖아요. 애매한 거, 서로 같이 업무를 하는데 짬을 때리는 거면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같은 군수장교, 뭐 보급수불 담당관 이렇게 있어서 같이 업무를 하는데 짬 때리는 거면 모르겠는데, 완전 다른 업무인데 짬을 때릴 수는 없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같이 일했던 중사 인사행정 부사관에게 짬을 때렸던 거는 진짜 내가 몰라가지고, 할 줄 몰라가지고 이렇게 부탁을 했던 경우들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명목상 중대장이나 대대장 등 직속 상관이 정식 명령으로 조질 수 있지만, 만에 하나 항명을 하는 경우 일이 커지기 때문에 폐기물 태클을 타는 단기 장교는 그냥 전역할 때까지 상관들도 투명 인간으로 취급한다. 장교관 항명이 정식으로 불거져 군법 절차로 들어가는 경우 어지간한 부대 내무 부조리 같은 것은 가뿐히 씹어먹을 정도로 부대가 홀딱 뒤집어질 초대형 사고이기 때문이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처음 알게 된 것 같아요. 장교의 패급이라는 거는 항명이다. 항명을 하는 장교는 정말 큰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거를 이거 읽으면서 조금 느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저를 정말 괴롭혔던 장교에게 항명 아닌 항명을 했던 건데, 이 항명이란 것도 그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고지고대로 듣는 게 아니라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랑 이 항명의 그 경계선이 조금 애매한 것 같은데,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상사와 싸울 때는 그 상사가 저를 어떻게든 병신을 만들라고, 스스로 병신임을 인정하게 만들라고 했던 그런 말투나 질문들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서 그거에 저항을 했던 건데, 결국에는 직속 상관한테 더 그 상사의 직속 상관에게 얘기를 했더니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사람을 고치려 하지 말고 그 윗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그 사람을 잠시 행동을 묶어두는 쪽으로, 그 사람이 다른 부대로 떠날 때까지만 참으시면 됩니다. 정말 그 사람 다른 부대 떠나고 나서 정말 제 남은 중위의 삶은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사실 그 힘든 시절도 어떻게 보면 추억이고 경험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만약 그 경험마저 없었으면 저는 정말 무난한 군 생활을 해가지고 이 군대 유튜버도 안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중위가 흑화한 개쓰레기나 고문관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하사들 입장에서도 당연히 소위보다는 중위가 낫다. 그런 거 당연히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하사들 입장에서는 병장보다 못한 친구가 들어온 건데, 일병의 업무 수준이 들어온 건데, 대우는 또 병장보다 더 극진히 대우를 해줘야 되는, 자기 중사나 뭐 상사보다 대우를 해줘야 되는 계급이기 때문에 참 골치 아플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하사랑 일했을 때 이제 서로 이제 바빠가지고, 분명히 저는 하사에게 어떤 일을 맡기고 싶은데 하사는 또 부사관이다 보니까 이것저것 또 팔려나갈 일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엔 조금 나눠서 이 업무를 나눠서 하고 싶은데 이 부사관은 다른 업무 때문에 또 나가 있고, 저 같은 경우에도 또 인사장교를 하고 있는데 관측장교 업무를 수행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래서 또 부탁을 하면은 또 부사관이 또 바빠가지고, 그런 이해 안 되고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보면 업무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공평하게 일을 할 수 있을까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이것 좀 해달라, 저것 좀 해달라, 내가 이거 할 테니 이거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자체가 하사 입장에서는 자기가 짬 맞는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자기 일이고 장교가 해도 되는 일이긴 하지만 자기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하사 입장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직업이다. 왜냐면 장교의 비위도 맞춰야 되고 자기 직속 상관들, 부사관들을 비율을 또 맞춰야 되니까 굉장히 하드한 직업이다. 저는 다시 생각을 해도 부사관으로 절대로 안 갈 것 같아요. 그냥 하사 시절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중사로 간다고 뭐 크게 엄청나게 대우를 받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A급 중사가 아닌 이상. 경우에 따라서 단기 학군 학사장교가 소위 때 처음 받은 신병이 중인 때 전역 대신 전문하사 태클을 다는 경우도 종종 있다. 제가 데리고 있던 병사들 중에서도 한 명 전문하사 태클을 탄 친구가 있었죠. 특기병이 많은 기행부대의 경우에는 흔한데 해당 전문하사가 A급인 경우 해당 중위는 말년을 아주 편안하게 보낼 수 있으며 하사도 부사관단에서 해줄 권한이 없는 종류의 배려를 받으며 추가 복무 기간은 약간의 긴장을 덜고 보낼 수 있다. 어떻게 보면은 전문하사에 대해서 제가 잘 케어를 했던 병장이 전문하사가 되는 경우라면 그 친구가 병력 관리를 자동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어려운 경우는 좀 없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부사관이 본 중위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제가 최근에 감기에 걸려가지고요, 목소리가 많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날씨가 이제 따뜻해지고 있는데 이때 걸리는 감기가 정말 재수없는 감기입니다. 정말 안 낫는 것 같아요. 잘 여러분 꼭 건강하게 지내시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